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섹터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아쉽게도 코스피가 더 득세를 하고 코스닥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격과 추세 속 조정 구간 대응의 핵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게 참 어제 이제 연속성 상승인데 이제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좀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 상원 증언이 나오고 나서 어제 하원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비둘기적인 내용을 뱉어냈죠. 네, 결국은 물가가 2%대 오지 않더라도 금리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대외 변수는 결국은 좀 고용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식어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 엔더미로 넘어가면서 멕시코 국경이 차단되면서 폭발적인 고용 효과, 미국에 의한 이런 고용 창출 효과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네. 시차 발생에 대한 부분, 가격 조정에 대한 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단지 이제 CPI가 내일 가이던스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3.1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발표하죠. 이 부분이 미리 조금 주가에 선반영된 느낌이 있고요. 내일 단지 이제 이 CPI가 3.1을 깨고 더 잘 나온다든지 하면 추가적으로 정말 상승 돌파의 여력도 사실은 좀 열어둬야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S&P 그 목표가가 거의 이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목표가들을 다 내놨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남아있어요. 단지 이제 조정 조금 한번 눌러주는 타이밍이 CPI 발표 나고 나서 조금 선반영됐다는 기류가 형성되면 좀 조정이요. 아니면 이제 워낙 잘 나오게 되면 3%가 깨진다든지 3%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랠리거든요. 이때 이제 그 종목의 선정, 섹터의 선정, 그리고 양대 지수의 선정이 지금 이제 핵심인데, 오늘 오전에 좀 보니까 금토스의 유예 방안도 나오는데 아주 정말 두 팔 벌리고 환영합니다. 네. 정말로 미국으로 다 떠나기 전에 금토스에 빨리 이런 거는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는 사실 심플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왜? 데이터 지표는 내일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주가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 이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내일도 금요일날 차익 실현 나오겠지만 좋을 수 있다. 오늘 조금 코스피가 좀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2886포인트. 거의 제시해 드린 선까지 다 왔어요. 네. 2900, 2900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강하게 조금 더 거래 대금과 예탁금들이 늘어나줘야 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좀 뽑아 올려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 쪽이냐, 결국은 2차전지 부분 쪽이냐, 추세냐,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추세냐, 가격이냐, 이 대응 구간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이제 내일 좀 밀린다고 쳐요. CPI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 분명히 이제 코스피 주봉 모습이고, 코스닥은 여러분들 조금 여력이 있어요. 아직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려면 900선은 안착해야 되는데 좀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양대지수는 격차가 확실히 있죠, 여러분들. 네. 이게 이제 아쉬워요. 많이도 아니고 코스닥에 한 6, 700억 정도면 됩니다. 6, 700억. 외국인 기준으로. 이 정도만 들어오면 착착 10%씩 막 올라가는데, 공매도도 정지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이시죠? 빈호가, 호가가 5호가가 비어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거래대금이 많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거래량이 많은 쪽으로 가보면 주가들이 좀 높은 상단의 매매 쪽이고 미리 보유 안 했으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양분해야 됩니다. 내일 이제 매크로 변수가 우호적으로 나와서 올라가면 좀 단기 접근한 포인트들은 챙기시고, 과감하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매집 전략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사 모으는 기회가 될 거고, 손절매 형태로 접근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셔야죠.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로 5% 플러스 마이너스 전으로 손절해서
다음 주에 이제 조정 구간 돌입했을 때 다음 주에 그렇게 큰 매크로 변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넷째 주에는 이제 중국 이제 LPR 금리 발표가 있지만 요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니즈가 등락 과정이 있어서 딱 극단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딱 손절매 형태. 일정 부분 자금 빼가지고 요거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뚫어줘서 코스닥 쪽으로 좀 오면 좀 나이스죠. 이제 코스닥 일봉 모습인데 오늘 딱 약보합권 수준이어서 희마리가 좀 없습니다. 다행히도 가격 조정 형태는 안 가고 올라주고 나서 기간 행보 옆으로 좀 갔어요. 한 번만 좀 더 뽑아 올려주면 뭐 많이도 안 바랍니다. 뭐 873, 880선 정도까지만 그래도 좀 키 맞추게 해주면 아마 체감지수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핵심은 일단 여러분들 딱 그 부분이에요. 내일 CPI가 좀 많이 선반영돼서 차트가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왔는데도 좀 쏠림 현상, 조정 현상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다. 그럼 매집을 해서 받는 분들 아니면 손절매를 딱 정하신 분들은 손절매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된다까지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도 포인트고요. 내일 물가 발표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정하셨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섹터별로도 함께 좀 말씀 들어볼게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아이폰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전지 주도 종목들 들어보고 아이폰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TSMC 실적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각동맹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의 삼각동맹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틀 전에도 이 전문가님이 HPSP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시세 분출도 또 나오듯이 반도체를 고를 때는 이 종목을 보는 눈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세한 힌트 알려주세요. 네, 뭐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좀 숨겼죠. 목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TSMC 실적이 좋을 거는 사실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보는 뷰가 주관적인 거라는 거는 그 인지를 하시고 단지 이제 뭐 다 말씀드렸어요. TSMC 결로 좀 보실 거면 에이징랜드와 HPS 공략을 하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딱. 네. 저도 좀 이제 에이징랜드는 놓친 것 같고요. HPSP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 한번 드렸고 공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닥권에 대한 것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돼서 대금도 지금 코스닥 쪽에 보니까 HPSP가 2위거든요. 네, 상당히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이닉스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갭으로 돌덩이 23만 원을 안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5일선 기준으로 23만 원 이 딱 돌파한 부분, 안착시킨 부분에 대해서 메꾸는지 핵심 포인트죠. 메꿨다고 여러분 하락은 아니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과열권이긴 한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큰 쪽은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보유자들은 계속 이제 홀딩 영역이고 신규 접근자분들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 갭 띄었기 때문에 승부를 코스피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HBM 쪽으로 해보고 싶었으면 23만 원, 22만 원 이때 했어야 됐죠. 저는 안 주더라고요. 20만 원까지 안 줘서 패스했습니다. 패스했고 단지 이제 TSMC 실적이 뭐 잘 나왔습니다. 많이들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진 않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지금은 뭐 후공정의 챔피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의 챔피언은 누가 봐도 코어스의 TSMC인 것 같고 이 호실적 발표가 하이닉스를 이끌면서 또 글로벌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죠. 종목은 뭐 이런 게 많아요. 요즘 보니까 뭐가 간다, 뭐가 갈 수 있다. 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본인들을 믿으십시오. 본인의 접근 포인트. 지금은 접근 방식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의사결정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 방식이 매집이냐, 단기 손절매냐.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모아가는 쪽들은 사실은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코스닥 쪽이라면. 모아가는 쪽이 코스피 쪽이라면 사실은 진즉에 보유를 했어야 되고 지금 들어가자니 좀 리스크하고 코스피 지수가 요런 찰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코스피와 코스닥이 맞물리듯이 종목이 추세하고 이렇게나 SK 하이닉스의 추세하고 가격이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제 HPSP 이렇게
이게 추세가 지금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네. 가격 조정 끝나고 딱 그 제 스타일이죠. 저는 이런 데서 이제 모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닥 탈출하면서 보유해서 끌고 가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매집했을 때 홈런이나 3루타가 되는 거고, 단기 손절매야 이제 텐션은 높고 속도는 빠르지만 사실은 5대5 되면 또또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이 추세하고 가격의 흰겨루쓰기 속에서 정답은 사실은 제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스타일의 차이죠. 난 가격이 좀 싼 쪽으로 가겠다. 아니다. 추세 돌파하고 계속 가는 쪽으로 힘을 실겠다.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좀 세 가지로 또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을 기술적으로 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실적 접근으로 할 거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HPS도 사실은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내려온 경향이 있거든요. 기술적 접근, 실적 접근, 하나 더 있죠. 모멘텀 접근.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CXL,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이냐. 기술적인 손절매, 기술적인 매집. 실적 접근의 손절매, 실적 접근의 매집. 모멘텀 접근의 매집, 모멘텀 소실 때 손절매. 요거 구분을 딱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오늘 종목 들어가는 거 보니까 TSMC 결, SK하이닉스 결. 네, 저는 이제 HPSP 에이징 랜드를 TSMC 결로 분분하고 있고요. 계속 요새 잘 나가는 챔피언은 K시텍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CMP 공정 슬러리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잘 갔고, 나머지 거는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뭐 리플로우나 잘 갔다가 이제 조정이죠. 조정이고, 오늘 하나마이크로는 좀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멀었습니다. 아직은. 네. 오늘 목표가가 오히려 하향 조치됐거든요. 29,000원까지. 당연하죠. 아직은. 이거는 이제 실적 기반 베이스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부러진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의외로 여러분들 검사 장비 쪽이 괜찮아요. 지금 넥스텐 아니 오로스 테크놀로지 모습이고,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장중 가격이 26,300원. 오늘 넥스텐도 괜찮았죠, 여러분들. 3%대 반등.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줄 때 사실 건지, 눌러줄 때 또 뭐 사실 건지 굉장히 지금 혼조세입니다. 잘 정하셔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등락 과정이 크기 때문에 안정감 위주로 좀 가게 되면 답답함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가격을 싼 걸 사면, 단지 이제 높은 것에 사면 속도나 퍼포먼스는 좋은데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죠. 네, 선택 잘 하셔가지고 접근 포인트를 반도체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방 산업은 지속적으로 호황 지속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접근 방식을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갈지, 실적으로 갈지, 모멘텀으로 갈지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실적 발표가 단기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실적에 대해서 사실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이를 딛고 잘 반등하고 바닥을 잘 만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도 해석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딱 예상했던 대로 저항대 한번 걸렸어요. 267불이고 아직 뭐 주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테슬라 차트 모습인데, 뭐 이런 부분 이제 지지저항들은 기본적으로 수평 지지저항은 다 보시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내일 이제 CPI가 좀 나오면서 아주 이제 기초적인 그 분위기이긴 한데, 전방산업 개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테슬라 기준으로는 출하량이 지금 늘어났고 실적이 슬슬 개선될 거라는 리포트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슬슬 전방 산업 개선의 초입부일 때 주가 상승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눌러줄 것이냐, 아니면 CPI 쪽으로 잘 나오면서 조금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테슬라를 280불까지 밀어 올릴 것이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요 다음에 이제 뭐 정리해드렸습니까? 커플링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반응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자율주행 파트하고 어찌됐건 테슬라가 FSD 엔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이게 좀 이제 수급을 나눠 먹는 거고, 현대 오토에버 모습인데 자리가 상당히 지금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 뭐 제가 조금 뒤에 이건 더 언급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테슬라가 저항 구간 추세 돌파를 할 것이냐,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여기서 280불까지
단기죠, 단기. 아니면 여기서 조정으로 갈 것이냐. 요 부분을 이제 정하고 테슬라의 연동 관계 안에서 섹터가 자율주행과 조금 커플링으로 갈 것이냐. 2차 전지의 주도력이 있는 사이드 쪽으로는 돌았기 때문에 주도력이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오늘처럼 지금 포스코 퓨처엠, LG 엔솔, 삼성 SDI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요게 이제 수급 힘겨루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 지금 뭐가 먼저 실적 나왔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왔고, 시장에 원하는 니즈가 뭐였죠? LFP ESSS. 누가 먼저 공급했습니까? LG 엔솔이 먼저 공급했어요. 그죠? 근데 실적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았죠, 사실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죠. 근데 주가는 바닥 찍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곡 돌파를 할 것이냐, 변곡점 4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이제 선택 기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뭐 딱 기술적인 부분은 딱 42만 원인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단기 반등세를 노리고 빠질 것이냐, 모아갈 것이냐, 요거를 선정하셔야 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SDI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제가 언급하고 나서 뭉개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딱 책임 리딩입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그랬죠. 요번 주에 방송하고도 2차 전지를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위치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SDI 월봉인데 요번 달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요번 달에 지금 딱 35만 원대 바닥 찍고 확실히 더 강하게 하방 경직성 만들고 오늘 요번 달에 8% 뽑아 올렸거든요. 여기는 좀 아쉽죠. 더 뽑아 올려야죠. 어디까지? 적어도 상단 50만 원까지 뽑아 올리든지 50만 원 안착해주면 그때 한번 시크릿 정말 핵심 정보는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악재가 해소된다는 부분, 이게 뭐냐? 실적이 일단 나와버리는 거죠. 실적이 나와서 아 실적 안 좋았구나. 제로 소멸 땡 끝. 가격 경쟁력 부각되거나 다음 분기 실적 때까지는 불확실성보다는 기대감이 더 반영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뭐 있었습니까? 세 가지 정리해드렸잖아요. LFP 그때 ESS. LFP가 ESS입니다. 전고체 라인. 그 다음에 시장 MS 부분을 강조드렸는데 오늘 전고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M+죠. 네. 오늘 장중에 18%까지 반등했고 변곡점 안착할지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오늘 갭상승으로 뛰었고 주가 지난번에 14,700원까지 한번 주고 세게 눌렀어요. 거의 초입부까지 다시 눌렀다가 이틀 동안에 빵빵 때렸습니다. 네. 전고체 이제 장비 국내 기업 두 군데 뭐 다들 SDI를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두 군데 요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아직 전방 산업의 개선에 대한 니즈가 테슬라의 출하량이 늘어났지만 국내로 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왜? 3원기이기 때문에. 오겠죠, 결국은. 근데 LG 엔솔이 LFP 먼저 공급했다. 예를 들어 삼성의 SDI 이제 공급했다. 개발해서. 그러면 SDI도 더 탄력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체 뭐 했다. 뉴스플로우 이런 게 딱 붙어주면 전고체 또 부각되는 종목들 그 뉴스 타주고 스트레이트 기사 이런 것들 탁 나와주면 뉴스플로우 타고 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스타일이 명확해요. 그래서 오늘 LG 엔솔이나 물론 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투치엠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아직 여러분 추세 변곡은 넘어간 게 없어요. 네, 지금 추세 변곡은 넘어간 게 없습니다. 추세 변곡 넘어갔던 종목 중에서는 지금 PNT 정도. 네, 지금 이번에 주봉인데요. 이제 주봉 22선 견딜 거냐 못 견딜 거냐가 핵심이에요. 이거는 지난번 6만 원대 못 견뎠거든요. 주봉 21선까지 무너지면 여러분 추세는 부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1선 이런 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보고 LFP 이야기, ESS 이야기, 전고체 이야기, 그 다음에 MS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필수 체크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의 산을 넘으시면서 또 대응해보시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섹터도 보겠습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상승 랠리 애플 그리고 밸류체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국내에도 많죠. 또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 애플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대해서 일단 출하량을 조금 더 크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폰 섹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죠. 늘 이제 우리가 커플링 관계를 좀 보는데 참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안타까운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애플 모습이거든요. 애플이 일봉입니다. 말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애플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방어 역할. 그리고 로열티 고객이 많다. 충성 고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중고가 막 70만 원씩 이래요, 여러분. 아이폰 7 이런 게 굉장히 중고도 고가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뻗어 올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뉴스플로우를 탄 거고, 애플의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가 혁신이냐 아니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사실은 뭐 기대감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갤럭시 저희 뭐 대한민국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점유율은 이제 아이폰이 월등합니다만은 온디바이스 AI 기능 중에 뭐 애플이 신박하게 지금 뭐 챗GPT 넣겠다 하겠지만 뭐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가봤자 언어 쪽일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단지 이제 애플이 뽑아 올리면서 커플링이 된 관계 같아요. LG 이노텍 모습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슬슬 저항 구간 돌입했어요. 네. LG 이노텍도 여러분 20만 원대 이 종목도 제가 많이 안내해 드렸어요. 30만 원까지 뽑아 올렸는데 그래도 참 코스피 쪽 위주의 수급이 오면서 잘 갔다.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덕산 네오로스 오늘 상당히 좋죠. 이제 소재 쪽이지 않습니까? 오늘 6%대 반등. 요거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바람을 타고 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강조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접근 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종목들 중에 장롱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 진짜. 네. 거짓말이고 끌고 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 안착을 했구나. 더 뻗어주겠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는 못 뻗어줬다. 아직 추세 안착 안 됐다. 지금 이녹스 첨단소재도 눌림목에서 추세 안착하고 조정받았는데 어디서 이제 하반격성 확보할 거냐. 이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BH까지 시간 좀 없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결과물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는 거의 다 왔지 않냐. BH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애플이 조금 더 눌림목 위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현대오토해봅니다. 네, 자율주행과 자동차 골고루 섹터 전략에서 늘 언급 주셨던 종목인데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바쁩니다. 네,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빨리 마감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죠. 현대오토웨버가 여러분들 5주 연속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테슬라 영향권 아래에 있는 쪽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19만 원까지 상승 가능할까? 요 부분이에요. 네, 요거는 사실은 정말 반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 CPI가 좀 밀어주면서 테슬라 쪽이 이제 전방 산업의 개선 초입부니까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안 가는 쪽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닥의 자율주행 종목들은 등락 과정, 매매. 현대오토웨버는 계속 지금 수급 유입이 되는 쪽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러면 딱 짧게 손절매 잡고 들어가서 밀리면 손절해도 되고 보유자분들은 짧게 잡으신 분들 목표가는 이제 19만 원, 18만 원, 뭐 9천 원 이 정도 잡아야 되겠죠. 보유자분들은 익절가 잡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다 19만까지 가는지 못 가든지 확인 필요한 구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전략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전문가님? 네, 뭐 저는 증권통 공개 방송을 안 했습니다. 몇 달 안 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뭐 좀 하게 되는데 SDI, LNF 상승 어디부터 가능하냐 요 부분하고요. 반도체의 어떤 주목 포인트로 한번 4시에 오랜만에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 오후 4시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LNF, 삼성 SD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시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